중소기업 진흥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뭐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단어들이라던가 뭐 저희들이 이제 카테고리화 시켜야 할 부분들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면 크게는 기본적으로 이제 6가지로 좀 구분이 되고요. 그 아래에 더 중요한 거, 조금 덜 중요한 거,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거, 덜 나오는 거, 우리가 외우기 쉬운 거, 어려운 거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부분에 대해서 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도록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진흥공단 관련한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일단 이 진흥에 관한 법률은 비교적 다른 법에 비해서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창업지원법, 진흥법, 벤처 이 3가지는 조금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뭐 양으로 따졌을 때 당연히 기니까 시험에도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긴 하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진흥법은 무엇을 위한 법일까요? 라고 했을 때 대답이 뻔하죠. 중소기업의 진흥에 도움이 되기 위한 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반에 걸친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뭐 다 들어가요. 뭐 창업 관련한 부분에서도 뭐 지원을 해주겠고, 기본적인 거에서도 지원을 해주겠고, 뭐 소기업에서도 더 지원을 해주겠고, 어쨌거나 다 진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아우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3가지는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면 구조 고도화, 자동화, 이업종 교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출판될 교재에서도 그렇고 다른 교재에서도 그렇고 이 3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구조를 복잡하게가 아니죠. 정확히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하이테크로. 그리고 이거는 자동화 아시죠? 오토매틱. 그리고 이것은 이업종 교류, 다른 것과 이제 교류한다. 이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진흥을 시키겠다라는 뭐 얘기입니다. 뭐 읽어보시면요 그렇게 문제될 건 없어요. 이해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가 들어가요.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경영 기반 확충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결과적으로 자꾸 결과적으로라는 말을 쓰네요. 제가 습관인가 봐요. 이 진흥법이라는 것 자체가 다 진흥시켜주겠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라는데 굳이 뭐 이런 경영 기반 확충이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겠죠. 이런 말 써봐야 약간 머리만 아파져요. 하지만 실제로 법령에서는 뭐 1장, 2장, 3장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뭐 경영 기반 확충에 관련하여 뭐 이런 사업들을 한다 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시험에서는요 협동화랑 협업을 비교하여라 혹은 협동화란 무엇인가, 협업이란 무엇인가 라고 나오지 경영 기반 확충에 관련된 법이 뭐가 있느냐 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런 단어만 알아두시면 된다 이거죠. 지금 산을 보는 시간이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보세요. 협동화, 협업 요거 2개를 많이 비교를 해요. 실제로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협동하는 거죠. 으쌰으쌰. 자, A기업이 있고요. B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C기업이 있어요. 얘네들이요 협동화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 공장 부지가 있는데 이 공장 부지에 다 같이 모여있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모여있으면 어때요? 물건이 왔을 때 공동구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겠죠. 팔 때도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겠죠. 왜? 얘네들이 모여있으니까 그죠? 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갈 거 아니에요. 나 이거 구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여있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도움이 된다. 이런 게요. 그래서 다 같이 한다. 다 같이 으쌰으쌰. 협업은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으쌰으쌰 해요. 하지만 좀 달라요. A는 자동차의 바퀴를 만드는 회사고요. B는 자동차의 문을 만드는 회사고요. C는 자동차의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보세요.
물론 요즘엔 뭐 현대는 다 하겠죠, 한꺼번에. 근데 아니라고 쳐봅시다. 다 다른 물건을 만드는데 그 물건들을 각자 합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ABC 공장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같은 사업군 공장이 아니라 이거죠. 다른 사업을 하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얘네 세 개가 으쌰으쌰 하지만 규모로 합니까? 규모로 하는 게 아니죠. 다양성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양성과 관련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제가 너무 말을 어리버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협동화는 모여있어서 다 같이 모여있어서 힘이 나는 거고, 이 협업이라는 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너지를 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은 뭐 공장이겠죠, 기업이라던가. 자, 일단은 그러면 협업은 살짝 제껴둘게요. 우리는 앞으로 협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다 협동화 관련한 겁니다. 자, 협동화의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협동화에 대한 기준. 그래서 뭐 중소기업 청장이 고시하고 중소기업자 외 참여가 가능하다. 여기 여외사항입니다. 뭐 그렇지만 뭐 기업만 된다. 기업이 아닌 사람은 안 되겠죠, 당연히. 뭐 그리고 중소기업 청장 같은 경우는 뭐 기준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정확한 정의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단화한다.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거나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바로 협동화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뭐 아래에 뭐 그 기준에 대해서 뭐 포함사항이라 그래서 뭐 사업의 종류라던가 업체의 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협동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협동화라는 것도 혜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두고요. 이 시도지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토지 관련한 문제에서는 시도지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모든 토지를 다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 경우 협동화에서 3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함께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승인 기준이라던가 변경 기준 이런 건 말이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협동화는 뭐예요? 혜택이에요.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업투자회사라던가 조합 이런 거에 애들도 처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이 있고 도중에 뭐가 바뀌면 신고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승인 기준도 있고요. 변경 신고 기준도 있다. 변경했을 때 어떠한 사항을 변경했을 때 중요 사항을 신고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기준을 적어 놓은 거고 이건 승인받기 위한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아래 협동화와 관련하여 단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협동화 실시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협동화를 실시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서를 딱 줘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나 협동화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실시 계획을 받고 나면 단지 조성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계획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토지와 관련하여 협동화를 하기 위한 단지를 조성하는 거죠. 여기도 당연히 뭐 요건이 있겠죠. 그래서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아야 해요. 그 이후에 요거 조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준공인가를 받아야 해요. 요게 순서긴 해요. 근데 뭐 순서를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따로 공부하다 보니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요 단지 조성 사업이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협동화하면 단지 조성 사업 나오고요. 여기에 사용 승인 신청과 준공인가가 순서대로 나온 다음에 이 단지 조성 사업에 아래 하위 항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거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 보면 다 토지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를 변경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왼쪽에 있는 하단에서 보면 알 수 있고요. 사실은 이 단지 조성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서 좀 대주는 거예요, 땅을. 그럼 뭐예요? 엄청난 혜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토지 관련한 그러한 제한 규정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공시송사일이라는 건요. 이 협동화와 관련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니은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다 협동화와 관련된 얘기죠. 이 서류의 공시송달. 자, 혜택이라 그랬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혜택인데 이 혜택을 내가 만약에 중소기업자인데 못 알아본 거죠. 이 혜택이 쑥 지나간 거예요. 기간을 놓쳐서. 억울하잖아요. 이거 어디다가 혜택 나 혜택 신청해야 되는데 니들 나한테 안 알려줬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간신문에 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시 송달을 하는 거는 뭐 14일이 지난 후에까지 뭐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발간 신문이 있어요. 신문에다가 공고를 딱 내요. 공고를 내서 뭐 14일이 지나면 안 돼.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국외 체류자. 난 외국에 있었으니까 좀 더 기간을 주세요. 뭐 60일 정도 줄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 뭐 외울 부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잠을 많이 못 잤나 봐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봐야 할 것들, 지도와 연수사업. 이거는 말이죠.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뭐 경영지도사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뭐 처음에 양성과정과 일반과정의 차이, 면제자와 뭐 그런 거의 차이, 혹은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다 나와요. 실제로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실제로 굉장히 넓어요. 거의 얘 혼자 중소기업 기본법이랑 범위가 맞먹어요. 그러다 보니 뭐 한두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이 숫자 위주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교재에 나와 있고요. 외워야 할 부분만 다 적어놨습니다. 뭐 지도 실시 기간이라던가 지도사의 자격 제한이라던가 뭐 1차 면제자라던가 양성 과정이라던가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뭐 어떤 교재를 봐도 헷갈릴 수 있는 게 하나 얘기를 하자면 1차 면제자가 있고요. 양성과정이라 그래서 1차를 오지선다가 아니라 사지선다로 보게 해주는 과정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 막 이래요. 그래서 뭐 기술사, 기능장, 뭐 박사, 기술지도하고 뭐 3년 이상, 5년 이상, 뭐 7년 이상, 10년 이상, 9년 이상 뭐 이런 자격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차 면제자와 양성과정의 차이는 뭐냐면요. 양성과정은 자격 뭐라 그러죠? 그 특수한 자격증을 따기 이전 그리고 이후까지의 모든 경력을 다 합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면제자는요, 뭐 예를 들어 박사면 박사, 석사면 석사를 따고 난 다음부터의 경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가 가능한 거고요. 양성과정은 면제는 아닌 거죠.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댓글 달아주시면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숫자 위주로 해서 외워주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아래에 지능에 관한 것들로 경영안전 지원을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외줄타기잖아요. 그죠? 실제로 안 그런 기업도 많지만 대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대기업은 저 이제 강철 와이어라고 하면 튼튼한 와이어라고 하면 이 중소기업은 흐느흐느한 거죠. 이렇게 얇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뭐가 있냐면요. 경영 정상화, 긴급 경영 안정, 민속 공예 지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요, 뭐라 그러죠? 노동쟁이 파업이라 그러죠? 파업했을 때 이 정상화를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긴급 경영 안전은요,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홍수가 났다, 아니면 뭐 전라도가 지진으로 인해서 공장이 많이 힘들다, 이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안정시키기 위한 지원을 해준다는 거고요. 민속공예는 마찬가지로 지방에 뭐 하회탈 만들고 뭐 이거 만들 때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가업승계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와, 이거 이렇게 기업이 있어요. 번듯한 A기업이 있어요. 아빠 회사야, 아빠 회사. 근데 아들이 물려받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나라의 입장에서는 가업승계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지 않겠죠. 경제 발목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가업승계랑 창업이랑은 다르다는 걸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아시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우리 창업의 기준은 뭘로 정할까? 이래서 가업승계를 하고 나서 업종 변경을 하는 경우엔 창업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지능기금이 나와요. 굉장히 여기서 시험 많이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협동화, 협업, 지능기금 요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꼭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해요. 자, 진행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을 어디서 끌어모으는지, 누가 관리할지, 누가 쓸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주된 거, 채권 발행을 해요. 그래서 채권 발행은 뭐 종이 쪼가리 주고서 돈 빌린 다음에 나중에 이 종이 쪼가리 갖고 오면 돈 주겠다, 이게 채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소멸시효라던가 원금과 이자는 언제까지 준다. 그리고 뭐 응모자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뭐가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법령에서요 되게 웃긴 게 원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 법령 자체에서 중진공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해요. 잠깐 리뷰할게요. 중진공에 대해서. 보면 뭐 중소기업진흥공단 안에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어요. 자동화지원센터, 정보화지원센터, 그리고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있고요. 중소기업 이제 진흥공단, 중진공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중진공의 이사회가 있고요. 이사회에 따라서 당연히 임원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 지원센터 3개, 그리고 운영위원회, 이사회 이 정도만 정리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 출간될 교재에서는요 조금 더 복잡하고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그런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교재에도 얼마든지 나오긴 합니다. 일단 서브노트에 있는 것은 무조건 외우고 가셔라 라고 항상 제가 얘기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중진공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중소기업 진흥 관련한 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